안녕하십니까. 건강보호공단 국가계약부장 권은경입니다. 2024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학단체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학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간담회 진행을 위해서 먼저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기획상임 이사님, 의학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급여상임 이사님을 비롯한 국가협상단 실장님들은 잠시 황소막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식탁이 보이네. 왼쪽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왼쪽으로 한 발짝씩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개봉할 거거든요. 보시겠다. 매년 청년회 때 이렇게 이거 잘 나온 애들 있대. 앞에 봐주십시오. 요양급여 비용 계약 협상을 앞두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김봉철 대외협력 부회장님, 대한치과의사회의 박대건 회장님, 대한한의사협회 홍지 회장님, 그리고 대한약사회의 최강훈 회장님, 대한조선협회의 이순옥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월부터 제45대 대한조선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순옥 회장님과 그리고 32대에 이어서 오는 5월부터 33대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신 우리 박태근 회장님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월 5일에는 WHO에서 우리 국민들도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백신 접종 등과 같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고, 특히 여러 개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수가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보상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수가 인상률 설정에 객관적인 준거를 마련을 하고 또 협상 구조를 개선하는 이 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간 제도 발전 협의체와 가입자 간담회, 공급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립하고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협상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가 조정 모형을 좀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근거 중심으로, 그리고 수가 밴드가 여러 개의 상황과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SGR 모형에다가 더해서 GDP 모형 등과 같은 4개의 개선 모형을 추가해서 산출한 결과값들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 소위에 제시를 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간에는 밤샘 협상으로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 간헐적으로 이 법률 협상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재정 소위 개최 시간을 좀 당겨서 밤샘 협상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 공급자하고 가입자 간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바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공간 간의 소통 간담회를 일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 서지는 21년도와 22년도 연속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입자들은 이제 뭐 보험료가 좀 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또 하고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가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그런 기대감을 모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수가 협상이 좀 어려운 입장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단은 뭐 미래 세대에도 건강보험이 실시 가능해야 되니까 그러한 점을 좀 고려를 하면서 또 특히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 골든타임 내에 중증이나 응급이라든가 분만과 같은 소화진료를 제공하는 필수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심정 감염된과 같은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 인프라도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 침체전과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수가 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온 큰 틀에서 양대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입자, 공급자 그리고 공단이 모두가 윈윈하는 5월의 수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단체장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으로 인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현재용 기획이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이상희 이사님, 외 우리 김남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WHO는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병원계는 위기 대응을 통해서 얻은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의료 체계로의 전환과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원은 여전히 의료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부터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라는 경제적으로도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고심하고 있고 병원계 많은 협조와 정책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이미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인 병원계는 다시 한번 운영상의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수 보건 인프라 구축과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등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보험자인 공단이 모든 국민의 의료 공백이 없도록 의료 이용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 공급자의 참여와 긍정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수가 계약 제도는 제도적으로 정부의 접근성 등에서 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따라서 협상 당사자의 의료 공급자에 대한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밤샘 협상이 안 되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하시겠다는 현재령 직무대행님의 말씀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공단이 협상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양측의 입장과 균형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급자 측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해서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이제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회장님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봉천입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야 하면서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단식으로 인해 아직 몸 상태가 회복되지 못하셔서 제가 오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학단체와의 합동간담회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건강보험 현재용 기획상임이사님, 이상일 급여 상임이사님들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는 의협대표적으로 저 개인뿐만이라 많은 고민 속에서 어렵게 나온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의협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개원이 협의회에서 지난해 수가 협상을 끝으로 협상 권한을 반납한 바 있고 저희 협회에서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가 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등 우리 내부에서는 수가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의사협회 최고 의결 기구인 제75차 정기위원총회에서는 올해 수가 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결과물을 넣어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필수료 강화에 역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 진료를 강화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필수 의료. 그렇지만 의료 현장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진료 현장의 의사가 구속되고 칼에 찔리고 폭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복잡한 규제는 진료 현장의 사기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수 의료를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논의되는 수가 협상에서 저희 회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협상 단장으로 나온 저는 한없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상은 통보가 아니라 진정한 협상이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 협상 단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분들과 여기 계신 의료계 지도자 여러분, 이번 시행되는 2024년도 수가협상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과의사 먼저 이사장님의 직무를 대행하고 계시는 현재용 기획 상임이사님과 이상일 급여 상임이사님 그리고 김남훈 실장님, 박종원 실장님 그리고 의학단체장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회가 혹시 정제되지 않은 그런 단어가 있더라도 좀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3월에 제33대 협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의료 현장에서 만난 회원들의 요구사항들은 제가 개원이로 마지막까지 환자를 봐왔던 2년 전의 상황보다 훨씬 참혹하였습니다. 무한 경쟁의 수가 시장에 내몰린 치과계는 초저수가 덤핑 치과들로 인해 비보험
진료가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되었고 정상적인 진료와 정상적인 수가를 받는 치과의원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내몰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로 보상받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 치과 의료보험 정책이 이제는 대대적으로 손을 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국민소득이 미국의 2분의 1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치과의사랑 사랑니 단순 발치 비용, 미국 치과의사의 사랑니 단순 발치 비용이 80만 원 정도이고 단순 소득으로 비교하자면은 대략 40만 원 정도가 미국과 비교되는 한국의 적정 사랑니 발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들은 미국의 2분의 1 수가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20만 원 정도만 책정된다고 해도 열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제 보험수가는 초진인 경우에 45,000원, 재진 39,500원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발치 행위료는 8,910원입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한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민낯입니다. 의료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특히 의료시장에서는 상값의 적정 진료는 환상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로 버텨왔던 보험수가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는 적정 수가 보장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인의 양심만을 강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심하셔서 무너져가는 치과 의료시장의 시스템을 국가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30년 치과 개원으로 있다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횟수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솔직히 SGR 모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 미국과 비교했던 데이터들을 우리 취업에서도 더 많이 수집 분석하여 합리적 진료비 산출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만 공단에서도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모형 개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치과 개원이들은 날로 심화되는 인건비, 관리비 상승, 환자 요구 수준 상승 등으로 병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땅히 보험수가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일한 가치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당장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3년, 5년 후에는 의료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보험제도의 명맥이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도 자랑스럽게 대접받으면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부터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에 깔고 가는 올해 협상이 의료보험제도 개선의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모든 단체의 순탄한 협상과 의료보험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님.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현재령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우리 기획이사님, 그리고 이상일 부회장님, 김남현 실장님, 박정원 실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학단체 회장님과 부회장님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한의사협회는 좀 다른 시선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병장의 어떤 치료 범위나 행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라고 하는 3년여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의료인들을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지원 대책에서도 의료인들은 소상공인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공단에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시범사업도 아니고 보험급여가 이미 진행이 되었던 저희 추나이법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본인 부담금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80%의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 시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 지어주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위가 비정상적인 현실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2019년에 시행되면서 21년 건정심에서 이제 재정 추계를 나가면서 재논의하기로 건정심 자체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에서 훌쩍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한 그 급여 비율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재정 추계가 재정 소모가 덜 되는 것이 코로나 덕분에 환자가 적어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엔데믹이 된 관계로 환자가 늘어날 거니까 재정 추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 지금 급여의 비율을 요율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논리를 떠나서 다른 급여 행위에 대한 행위들에 대한 형평성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에서 판단한 여러 가지 행위에 저희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보다는 쓸 수 있다고 사법부에서 판단이 되었던 이런 행위들은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것들, 이런 것들은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과와 급여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4년도에 4.2%를 점유하고 있던 한의건강보험 진료율이 지금 작년 들어서는 약 3.1%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한의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여기 계신 협상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쪼록 많이 헤아려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한의계가 무너지지 않고 한의 진료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다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모형의 적용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계 단체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회장 최강훈입니다. 먼저 24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이사장, 그 다음에 의학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된 현재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이상일 상임이사님, 김남은 실장님, 박종원 실장님, 그리고 의학단체 단체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사회를 비롯한 여기 계신 단체 모두가 현재 당면한 어려운 현안들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각 단체들은 각 협회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2024년도 수가 인상을 위해 협상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확진자 진료와 조제 투약으로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던 것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내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는 안정화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국의 경우 2022년도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조제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2021년 대비 행위료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진자 조제 투약 서비스 제공의 헌신이 이번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의료 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약국 조제 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에는 약국의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으로 적정한 수가 인상을 통해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수가 협상을 떠올려 보면 건강보험 재정 단기 수지 및 누적 수지가 흑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부가체계 개편과 의료위험자 수 회복으로 인해 재정 영향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해제에 즈음하여 지난 3년간 국가적 고난과 역경 극복에 헌신한 약국, 약사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협상으로 시작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조산협회 이순옥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 조선협회 와서 일한 지가 지금 올해 처음이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분만 인프라가 엉망이라는 것은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분만비가 이렇게 싼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가까운 일본만 봐도 나라에서 이건 보험하고 분만 환자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국가가 이건 출산하는 그거에 따라서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58만 6천 원 주답니다. 저기 경산부를 58만 6천 원 저희 지금 조산원에서 받아요. 그럼 58만 6천 SGR 뭐 DRG 이렇게 해서 58만 6천 원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지금 작년만 해도 폐업이 지금 줄줄입니다. 저희 지금 10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뭐 출산 어떻게 합니까? 제가 80년대 아기 받고 하룻밤에 12명도 받고 진짜 버스에서 낳고 택시에서 낳고 이래도 그때만 해도 분만비 우리 소득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부인과도 그렇고 조산원도 그렇고 분만비 58만 6천 원 경산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기를 받고 누가 아무 종사 안 합니다. 산부인과도 종사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회원들이 어떻게든 이번에는 현실화를 좀 시켜주셔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다 폐업할 지경이라고 저한테 꼭 말씀 좀 드리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분만비 58만 6천 저 받으시면 수의사가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소 받는데 수의사가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분만비보다 많이 받습니다. 출장비까지 해서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19년에 귀국할 때 에스와티니 우리나라의 그 연간 100불도 안 되는 그곳에도 분만비가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분만비가 저희보다 높아요. 그래서 가까운 중국도 제가 중국에 살 때 공부할 때 보면 정말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분만비가 우리 돈으로 하나로 계산하면 최소한 150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경산부 58만 원 갖고 지금 나이도 저출산 시대엔 산모 나이도 많아지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도 대책이 없고 저희도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랑 저희 조산원은 그냥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정말 분만비를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올려주든지 산부인과는 조산원이 좀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기획상인 이사님과 회장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토대로 이번 수가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호공단 국가계약부장 권주경입니다. 2024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학단체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학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간담회 진행을 위해서 먼저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기획상임 이사님, 의학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급여상임 이사님을 비롯한 국가협상단 실장님들은 잠시 상수막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식탁이 보이네. 왼쪽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왼쪽으로 한 발짝씩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개편할 거거든요, 홍보실에서. 매년 청년년 때 이렇게 여기 잘 나온 애들 있네. 앞에 봐주십시오.